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9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구성 항목과 작성 요령, 그리고 임차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자 없는 완전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 요령, 그리고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과 그 구성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내용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과 그 구성 항목을 간략하게 양식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공장의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구조, 그리고 전력 용량들이 종합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금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이며 계약금이 얼마이고 중도금과 잔금이 얼마이며 그 지급 기일은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사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표시를 하고 서명 날이 난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과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맨 먼저 부동산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전력, 용량 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1조에는 보증금 및 지급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존속기간, 제3조에는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계약의 해지 문제, 5조에는 계약의 종료, 6조는 계약의 해제 문제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7조에는 채무 불이행과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중개 보수 문제, 제9조는 확인설명서 교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은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를 표시를 하고 서명하고 날이 나는 해당 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구조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공장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로 표시되는 것이 임대인 값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공장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맨 먼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그리고 전력 용량,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서 맨 먼저 나오는 부동산의 표시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계약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보증금 및 지급 시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양 당사자는 보증금과 지급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보증금 금액, 또 계약금 금액, 중도금 금액과 지급일자, 잔금과 지급일자, 또 월세는 얼마인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보증금 등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계약서에서 금액은 착오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기입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월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별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2조에는 존속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은 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1년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3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이렇게 존속기간을 제2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제3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을 하거나 전대 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4조에는 계약의 해지 문제, 제5조에서는 계약의 종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해지를 보시면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임대차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제4조에는 계약의 해지 문제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로 계약의 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약의 해지는 해약 당시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지는 그 당시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는 계약의 해제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또 임차인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사항의 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che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과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8조에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지급을 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9조에서는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 그리고 중개업자 표시입니다. 이런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서 3통을 작성해서 각각 서명 날인한 후에 한 통씩을 보관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일자가 나옵니다. 임대인 갑이 표시가 되고 임차인 을이 표시가 되고 또 중개업자가 표시가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중개업자가 서명 날인을 하고 각각 계약서를 한 통씩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설을 잠깐 보시면 계약 체결한 날짜를 기재를 하고 계약서가 만약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하고 또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또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그리고 중개업자 수만큼 작성을 해서 각각 원본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는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사항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9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작물건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으로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진구를 하고 이렇게 위임장을 진구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과 그 범위를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 전화 통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 놓으면 향후에 혹시라도 있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와 계약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진구를 하고 또 그 남편과 통화를 해서 똑같이 계약서에 기입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도 보증금, 반드시 그 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의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를 보시면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소유 물건일 경우에 임대차는 관리행위입니다. 이 관리행위는 소유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 물건일 경우에는 그 계약하는 사람의 지분이 과반 이상인지를 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등기 여부를 확인을 해서 향후에 경매 진행 시에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등기부에 권리 침해 사실이 등재가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을 반드시 말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6번째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을 해서 당초에 없었던 담보물건이나 권리 침해 사실이 추가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 7번째입니다. 7번째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8번째는 공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득해서 다음 경매 과정에서 배당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공장의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마지막 9번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수리, 개량, 인테리어 비용 등 그 책임 주체 및 관리비 지급 주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약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 요령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장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 요령 그리고 당사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